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교 전문가 이동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차트, 차트가 일목균형표 안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트, 그리고 작성법, 간단한 이해와 이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균형표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활용, 균형표의 진수 중의 일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쓴 2003년도 일목균형표 입문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나온 두 번째 입문서,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나온 한글판 일본 원서 번역본.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균형표에 관한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거의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조금은 자부합니다. 저는 1989년에 정보시장에 와서 지금 이제 32년 지났고요. 2001년에 일본에서 원전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막 2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원전의 1권부터 7권까지 다 구해와서 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일목산인 살아생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시황 기사까지 가져와서 공부를 하고, 저 역시 지금 현재 정보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과 그리고 저 나름의 다양한 이용, 응용,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쉬운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균형표 이론 그리고 차트 설명을 하면 바로 그냥 전환선 기준선 들어가는데 오늘은 천상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균형표에서 독특한 수치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시간 놓은 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 우선 균형표에서 9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단순 기본 수치.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번 오르고 내렸다고 가정 시 이것을 이제 17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2, 9, 18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7이 되는 이유는 균형표는 되게 양편듣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접목을 하죠. 그래서 겹치는 거 하루 빼면 17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3파동으로 갔다고 가정 시 계속 중간에 빼버리면 25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더해줍니다. 그래서 17에 그냥 9를 더해서 26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계속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서 여러 일목의 기본 수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 나머지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균형표 작도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유의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9를 1절이라고 합니다. 1절 이제 마디절자죠. 실세의 이제 한 마디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17을 2절이라고 하고요. 26은 이제 3절이고 1기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표에 이제 기준선이 26으로 그리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1기, 2기 가면 51 혹은 이제 5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것이 3번 반복되면 3기는 1순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순자를 돈다고 할 때 돌 순자나 이 순환의 환자나 같은 여기서 나눠서 같은 의미인데 52가 2기가 되고 76이 3기가 됩니다. 그 외에 3365 이러한 것들은 이 배수법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앞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남이 만든 이론, 이러한 것을 가져왔을 때 우선은 그 사람이 고심해서 만든 그 기본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중에 보면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던 시기, 1932년에서 이제 36년이죠. 그리고 쓰던 시기에는 토요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균형표의 기본 수치 9나 26을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증권시장과 관련이 없이 만들어진 혹은 발견된 최적화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기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우주 삼라만상의 전행에서 구했고, 그래서 독립적이고 관념적이고 선흠적이다 했습니다. 시장에서 뽑아내면 후흠적이 되죠. 그래서 증권시장의 개장 일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자체도 안 맞는 게, 과거 토요일 개장할 때 1년간 개장 일수를 평균을 내보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한 달 평균 한 24일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일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걸 그런 일수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1년은 52주예요. 그리고 하루가 붙죠. 그죠? 365를 7로 나누면. 그러면은, 6개월은 26주가 되고요. 두 달이면 한 9라는 기본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가면은 43, 42일무 기본 수치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주봉 볼 때는 또 그러면 숫자를 또 바꿔야 됩니까? 그리고 분봉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6시간 반을 개장을 합니다만은 60분봉이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 하루에 6개씩 쓰죠. 그럼 일주일이면 5, 6, 30개가 쓰죠. 그러면 또 일목균형표 차트를 그릴 때 30, 60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 우리가 이평선을 쓸 때 그 시장과 종목 습성에 따라서 다른 숫자를 여러 가지 넣어보긴 하죠. 그것 자체를 제가 말리는 것은 아닌데요. 균형표의 이 기본 수치가 토요일날 개장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사님 이분도 이 숫자를 써되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균형표 안에서 다른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26의 절반 13, 9의 절반 5 이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대입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차트로 들어갑니다. 우선 보기에는 여러분 차트를 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차트에 보면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전환선,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9개 봉입니다. 1봉이면 9일이죠. 9일간의 고가 저가의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 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기준선은 26개 봉의 고가 저가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후행서편, 국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행서편입니다. 지체되다, 뒤에서 따라오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가 26개 봉 뒤에 현재 봉 포함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초기에는 몇몇 증권사 HTS나 혹은 미국의 뭐 주요 차트 사이트들도 오늘을 빼고 적으면서 이게 안 맞았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민법에서 초일 불산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표의 제시기간이 10일이다 그러면 오늘을 발행일자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끝에 공휴일이 없으면 11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균형표는 양면 넣기를 합니다. 오늘 포함입니다. 그리고 선행수표는 이 전환점, 이 전환점과 기준점 9개 봉의 중심과 26개 봉의 중심을 다시 절반을 내서 26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행수표 2는 현재 봉 포함 52개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중심값을 26개 앞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글자만 적었으니까 조금 모르시겠는데 여기서 한번 보죠. 제가 전환점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오늘로부터 9일 전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심을 잡으면 이게 이제 점이 되죠. 점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점을 이으면 전환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표 안에서는 이게 가장 빠른 선이고요. 여러분 이제 쓰시다가 제가 이거 실전을 붙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쓰시면서 이게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평선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단기로 아니면 분봉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장을 6시간 반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맞는데요. 과거에는 하루가 6시간 개장을 했기 때문에 180분 봉, 3시간 봉을 하면은 오전 봉, 오후 봉이 됩니다. 그걸로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절반으로 나눠지는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60분 봉을 하면 더 세분화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선 이 전환선, 전환점은 이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점, 기준선.
예,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6개봉, 일봉이라면은 26일간의 고가 저가 절반 기준점을 매일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이것을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일목사님 말씀에 이야기에 이 기준선이 시장 시세의 기준이고 일목균형표의 중심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평선 보면 21선이다, 생명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균형표 안에서는 이게 이제 단계가 됩니다. 단기. 9일은 뭐 초단계가 되고요. 지금 우리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세의 뼈대를 이루는 것인데 사실 이런 방식은 여러분 이동평균선하고 기본적인 이용법이나 개념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이런 그대로 26일선이라면 26일간의 종가를 전부 더해가 나누게 하기 때문에 평활화돼 가지고 매끈하게 좀 움직이고요. 일목균형표는 중심점을 잡기 때문에 중간에 다 툭툭 끊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현재 고가 저가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최저 최고가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게 수평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시세의 여기가 절반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절반 조정, 반값이 됩니다. 반값.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평선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중심값만 가지고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빨간 선은 이걸 혹시 이제 이 영상을 폰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빨간 선은 전환선이고요. 밑에 청색 선은 기준선입니다. 9와 26의 가격 중심점. 중심을 가지고 그렸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라인들은 이 선들은 이평선입니다. 9와 26. 그러면 큰 차이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럼 이평선 되지 이걸 왜 써 그러시겠는데 이게 나름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이 구간에서 보시듯이 물론 이평선도 지지지만 한눈에 시세가 여기 왔을 때 이거 조정 왔는데 딱 절반 받았네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시세 하나를 내가 좋아 보여서 연구를 해가 차트를 그려가지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할 때 그러면 전부 신문을 매일 철을 찾아서 해당 그 시세를 적어서 더해가지고 나누고 이 작업을 해야 되죠. 뭐 60일이평선이다, 120일평선이다, 뭐 심지어 200일평선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일목사님 방식은 그냥 이렇게 며칠치를 넘기면서 그 기간 중에 최고 최저가 찾아가 나누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은 이걸 그랜빌의 이평선하고 비교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일목균형표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랜빌의 그 매매 법칙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뭐 정배열, 역배열, 이격도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라든지 그리고 이평선의 방향, 추세의 방향,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게 균형표의 라인들, 이 선들 적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인 이용법은 같습니다. 물론 일목 원전에 그랜빌 보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랜빌 기법을 알고 있거나 이평선은 대부분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시세가 특정 부분에서 등락을 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요. 어차피 정배열이나 이렇게 시세가 가버리면 여기 보시면 129, 226, 76, 42 이런 중간값도 이평선처럼 날아갑니다. 이평선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세를 과거에 수작업으로 찾아냈을 때 너무나 간단하죠. 물론 226일간의 고가 저가를 다 찾는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노트 메모장에다가 쭉 넘기면서 이 종목의 고가 저가 그리고 나누기 해버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지지선, 중기, 단기 지지선 여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HTS나 이런 데서 다 그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고유의 효과,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은 뭐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간값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평선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그 다음 후행서편입니다. 일목산인의 원전 속의 표현에 따르면 균형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가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성은 현재 주가, 그 주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 보고 가격 보고 또 혹은 다른
파생의 미결제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막 갖다 계속 붙이게 되는데 가장 기본은 시세의 움직임이죠. 얼마를 오르고 며칠을 오르고 얼마 폭으로 오르고 하나 어떤 파동을 그리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행스팬, 후행스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이게 이제 후행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아마 선행스팬과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는데 원 뜻을 가져와서 보면 뒤쳐져서 따라오는 지행이 맞습니다. 이건 뭐 특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미 후행스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후행스팬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가를 간단합니다. 26개봉 뒤에 그려가지고 26일 전 시세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빈곡점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종목 두 개가 있다고 제가 해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주식과 B라고 하는 주식이 똑같이 현재가가 10,000원입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다른 식으로 저평가다 아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즉, 뭐 어제와 비교하거나 5일 전과 비교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주식은 11,000원 하던 것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 주식은 9,000원 하는 것이 올라와 있다면 이 가격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통해서 지지하고 있다, 저항받고 있다 이렇게도 보지만 단순히 가격만 비교했어도 자, 지금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인데 더 전과 비교하니까 올라 있네? 아직은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의 비교죠. 이전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린다 했을 때 이전의 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요요 현상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전으로 가보면은 훨씬 개선되어 있네. 이 효과를 노립니다. 이 효과를 노립니다. 그리고 스팬이라고 하면 이게 뭐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처럼 서로 비교시켜 나가는 이것도 스팬으로 봐요. 그래서 경영표에서는 이런 인과론이나 이런 것들, 불교 인기론처럼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세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굳이 뒤에 안 그리고 앞에 그려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림들의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미 쓴 실전편이나 중간중간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냥 자료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차트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자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에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26일 전 가격을 툭 치고 튀어버렸죠. 그거나 26일 전 가격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현재 주가가 가다가 26일 전 가격을 만났는데 현재가 툭 튄다는 거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제 생각인데 왜 앞에다 안 두고 뒤에다 그랬을까? 앞에는 선행스팬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복잡하고 지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26일 뒤로 돌린 것과 이평선이나 다른 지표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미 기술적 분석에 NCO나 ROC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NCO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N일 전 주가와 오늘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표를 26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26일 전 가격 아래에 있다가 이날로부터 26일 전 가격보다 올라온 것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게 NCO입니다. 이걸 가격으로 적으면 NCO고 비율로 하면 ROC 레이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사 이치대에서는 이게 없는 게 있고요.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있는 편이 가격 비교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6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끼리 비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일 전 이평선 지지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26일 전 가격과 부딪혀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단, 항상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단순히 주가를 이전 특정일과 비교만 하는 것으로도 마치 이평선이 정배열, 역배열되고 순차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여러분 냅니다. 그러면 일목산인의 가격 비교라고 하는 항에 가면 이런 식으로 9일 전, 17, 26 이런 식으로 후행스팬을 여러 개 두듯이 가격을 여러 날을 비교하면서 9일 전보다는 내가 위에 있는가,
17일 전보다는 위에 있는가, 26일 전보다는 위에 있는가. 예,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벗기면서 올라가고요. 양전 안 하고, 예, 주가가 빠지면 9일 전 가격이 달하고 26일 전 가격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개념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설명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일단 속도감 있게 좀 나가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놔야 다음 장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선행스팬은 아까 9일 가격의 중심이라고 했던 전환점과 26 고가 저가의 중심인 기준점을 다시 중심을 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본 결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오늘 포함 26일 26개 봉 앞에다가 미리 그립니다. 그래서 선행 저 앞에 보냈고 앞서서 먼저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스팬 1이 되고 좁은 의미에서의 구름대는 선행스팬 1을 구름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2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팬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는 아까 1은 전환점 기준점, 전환선 기준선의 절반을 내가 앞으로 보냈는데요. 선행스팬 2는 아까 기준선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2배, 26의 2배, 52. 그럼 일목에서는 이게 2기가 됩니다. 26이 1기거든요. 예. 그 안에서 고가 저가의 절반을 내어서 그 가격을 26 앞에다가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스팬 2가 만들어지고, 예. 이것은 이제 일목산인 살아생전에 자기 이제 공책에다가 예. 주가 적고 전환선 기준수 있는 거 막 계산해가 적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차트를 안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엑셀로 짠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 21일까지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평선도 그렇습니다만은 석 달이 되면 이 숫자만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전환선 위에 있다, 기준선 위에 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는 위다, 아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차트를 그려주니까. 근데 과거에는 차트를 자기가 매매하는 종목을 다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가능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작도법은 뭐 이미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선행스팬 1과 이 사이를 뭐 칠을 해가지고 뭐 구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구름대는 균형표 안에서는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시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전환선이나 기준선은 9, 26의 중심이고 이평선은 여기서 바로바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환선 기준선을 또 26 앞으로 보내고 52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저 26 앞으로 보냈는데 이게 시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데 균형표를 버리라는 이야기, 구름대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처음 발표됐을 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늘 보던 차트와 다르게 앞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 예? 나름대로 고심해서 그린 것 같지만 이상하다는 반응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그래서 일목산인이나 일본에서 그 후에 균형표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사키 히데노부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구름에 그렇게 천착을 해요. 이 앞에 나가시는 신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분들이 균형표에서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를 가요. 왜냐? 균형표 안에서 뭐 대등수치다, 기본수치다, 파동이다, 가격이다 이러면 이거 내가 수작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는 그냥 눈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세를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면은 이거보다 편한 게 없죠. 보이는 그대로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값싼 다이아몬드 없고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이것이 무용하지는 않으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과성을 쏟아서 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시세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 발견해서 쓰시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름의 무용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세예요. 그리고 후행서표를 연구를 하고 기준수를 연구를 하고 이 시세의 리듬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거죠.
이 균형표의 구름대는 정배이거나 역배열일 때는 상단은 62평선 중기선과 유사하고요. 하단은 100에서 122평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구름 없애버려 이평선 쓰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건 계산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냥 특정 기간에 고가저가 중심이 앞으로 쓱 보내가지고 공책에다가 적어 놓으면 며칠 뒤 되면은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한 칸이 1일이거든요. 이게 B급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주가가 밀렸다고 한다면 얼마가 지지선이 되겠냐는 걸 미리 보여줍니다. 물론 이평선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앞으로 이걸 연장해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이 주가가 얼마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확 달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목은 앞에서 달리면서 미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와 장기 지지 저항선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1930, 50, 60,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할 때 특정 종목을 발견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은데 중장기 이평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걸 전부 주산으로 더해가지고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이평선의 지지 저항의 관계라든지 두께에 따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긴 해요. 예. 자, 이건, 특정 종목인데 균형표의 차트가 완전 정배를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전환선, 예,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래서 제가 전기선 1, 2, 전기줄 1, 2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는데, 이 양운이라고 하죠. 앞에, 예, 선행스팬 1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양운, 음운도 일본하고 원전에는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기 쉬우니까. 예,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는 뭐 기준선 추세 태우면서 매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구름대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세를 인데 제일 중요한 것 그러면서 일목산인에 표현했던 것 중에 보면 원전 1군부터 4군 안에 42개 기법이 있고요. 9개 기둥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대 골자는 가격과 시간과 파동이다. 차트의 세로축, 시간 가로축, 대각선 방향 파동. 이 중에서 백미는 시간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 자랑이 되는데 작년 제가 추석 3주 빠지고 나면 11월 1일부터 장이 올라간다 그랬고요. 1월에 조정 들어가면 3월 11일부터 다시 간다고 이야기했고 와우넷에서 3월 11일 되는 주간에 지수가 8월 하순까지 3,500포인트 간다고 제가 미리 언지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등락하고요. 6월에는 신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플레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8월에 한번 세게 두들기고 나면 더 가서 연말 앞두고 올해 상도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시간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고요. 여러분들 이건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9개의 기둥을 가지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선행스팬, 후행스팬, 기준선, 전환선, 기본수치, 일목의 시간론, 그 다음에 대등수치, 이 좌우에 같은 숫자를 반복시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목표치, 준비구성, 그 다음에 형볼. 이게 9개 기둥이에요. 여기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름을 강조하는 분들을 자꾸 저격하는 게 되는데 제가 균형표 공부와 이용의 원래 정통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HMM입니다. 이거 보시면 기준선 단 한 번도 이탈 없이 여기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선 이탈이 왔지만 아직 완전한 이탈은 없는데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죠. 후행스팬이 일로 들어오죠. 그럼 이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적어도 이렇게 가는 종목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매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나 누구나 이렇게 꼭 맞는 차트 갖다 놓고 이렇게 사면 이거 이렇게 먹습니다 하면 이거 안 돼요. 왜냐? 모든 기법에서 잘 들어맞는 종목 하나 갖다 놓고 보여드리면 다 맞습니다. 진행되는 중간에는 항상 경우의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가면 많이 가니까 이평선이 되든 일목의 기준선이 되건 후행스팬이 되건 이 따라서면 홀링하면 되겠냐라는 방법.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급등했던 주식 하나 갖다 놓고 보조지표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사면 급등 먹습니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육표가 만능이 아니에요. 제가 좀 빨리 갑니다. 뒷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 제가 시간이 적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부터 균형표의 진술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전환선, 기준선 두 가지를 좁은 의미에서 일목균형표 그냥 균형표라고 하고요. 일목에서는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데드크로스 하면 역전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력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하락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환선이 올라와서 전환선 기준선의 호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26개 뒤 본거래 놓은 후행스팬, 지행스팬이 돌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나옵니다. 이게 5G 에이스테크입니다. 이 바닥 치고 돌아가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3력 호전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첫 호전이 나왔을 때 1부 4번은 타진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매매 방법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이 다음 시간에 심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에이스테크도 시간으로 보면 이게 전부 16일이에요, 여러분. 16일입니다. 여기 16일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하락이 7일이고 이 상승이 7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을 하시면 굳이 일목균형표 변화를 안 가시더라도 균형표 이론의 이런 핵심적인 기본 기법을 가져오면 구름 기준선 전환 없이 그냥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체적인 종목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균형표가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 기본만 가지고 우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세가 구름 하단에 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 B 지점에서 쌍바닥을 찌는데 이게 5일이 걸려요. 그다음 여기서 내려오는 일수까지 있습니다만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 반등을 일자 했다가 여기 조정을 받고요. 그럼 여기 전환선 지지를 딱 합니다. 이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죠. 그러면은 바로 이 파동의 딱 절반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 시세를 뒤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다 걸려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승 자체는 여기 보면 장선을 돌파를 한 것 같는데 저 뒤를 보시면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에 그리는 후행스팬이 이 최고점 아래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과 이 고점 사이에 1기 26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후행스팬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직전 최고 최저점을 지나갈 때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눌림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보시죠. 이 지점은 기준선 바로 위에 있죠. 여기 왔을 때 후행스팬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이 하단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26일의 고가 저가 중심 지지를 하고요. 시간적으로 후행스팬이 직전 최저점을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변곡점 효과와 지지저항의 이런 효과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여기 G 지점에 왔을 때 보시면 이 후행스팬은 이 구름대를 지나가다가 걸려버립니다. 가격적으로.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 C 지점 고점과 후행스팬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럼 여기가 26의 관계입니다. 아까 여기서 걸릴 때 얘는 후행스팬이 여기 걸리고 있었어요. 이 고점에. 이번에는 얘가 여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장선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세가 올라왔는데 후행스팬이 가격으로 구름에 걸리고요. 시간적으로 직전 고점에 걸립니다. 이게 이제 입체적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꼭 맞는 종목을 하나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꼭 맞는 종목을 가져온 건 사실인데 이게 균형표의 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HE 지점에 왔을 때 가격적으로 기준선 지지면 최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또 이 상승의 딱 절반짜리예요. 이 종목이 우연인지 몰라도 그래요. 그런데 뒤를 가보시면 후행스팬이 이 고점을 통과합니다. 이 고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변했던 자리에 후행 스핀이 지나갈 때 얘가 또 변합니다. 그것과 함께 균형표에서 S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올라갈 때 이 고점과 내려올 때 이것이 서로 마주보고 만나면 영문의 S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지점은 파동상 S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뒤로 돌려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가격적으로 절반 지지와 함께 후행 스핀 여기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 고점 자리에 S점이 걸리면서 딛고 돌아갑니다. 이게 일수상으로 이 종목을 보면 이 일수나 이 일수들이 또 리듬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꼭 맞는 종목을 하나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가져온 건 사실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균형표의 진짜 묘미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말이죠. 매일 지나가면서 뭔가 걸리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 방법, 도구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 제2원 종합균형표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것도 그림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거 시간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240대부터 올라오면서 이게 완전 정배열에 76 기본수 최고 상투를 치는데 그러고 빠지도록 균형표의 그림을 전혀 안 그립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요.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280의 쌍바닥을 찍고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 이 395에서 1차 떨어지고요. 이게 21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와 여기가 11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찍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에요. 그럼 일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 보면 기준선 부분에 걸리죠. 물론 장중에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그러면 이 하락의 절반에 걸리고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최고까지서 여기까지가 34일인데 일목기본수지가 33이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고 치고요. 모른다고 치고.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름 깨고 다 내려왔는데 쌍바닥 찍더니 든다? 여기 보면 여러분 구름 하단에 딱 걸려요. 구름 하단에 걸리는데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구름 하단에 선행스핀 1만 그려서 그렇습니다. 2는 아직 안 그렸습니다. 여기 딛고 빠져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기준선을 딛어요. 기준선에 지금 도지 십자가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상승의 절반이잖아요. 여기서는 돌아가다가 절반에 걸려 빠져버리고요. 쌍바닥 찍고 돌아가다가 구름 걸리고 내려왔는데 여기 지지를 합니다. 여기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66이고요. 이게 1979년, 72년, 71년도 당시라서 일본의 이 종목이 398엔 이렇습니다. 숫자가 좀 작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39,500원, 28,000원, 34,600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600원이 올라가고요. 3,100원, 31,000원에 절반에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이게 6,600원 똑같은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 346이 그럴 때 구름 하단에도 걸리지만 요 상투 치기 전 저점하고 여기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게 S파동이 됩니다. S파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투 치기 전 목선하고 이번 반등의 고점이 걸려버리고 떨어지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구름 하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절반 지지했죠. 상승의 절반. 그림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310에서 올라가서 이 상투를 치는데 이 자리가 이 올라간 폭과 똑같아요. 그럼 일목균형표에서 이것을 이렇게 잡아 N값 목표치 달성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떨어질 때 11일인데 여기까지가 11일이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일짜리 11일짜리 리듬이 돌아가면서 상투 만들고 바닥 만들고 상투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 376에서부터 다시 조정 왔을 때 여기서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선행스핀 2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 시세의 절반이잖아요. 절반 지지합니다. 절반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시간론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세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338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상투가 398이거든요. 최바닥 280입니다. 그러니까 균형표에서 선행스핀 2는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26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보내놨더니 그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데 여기 온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 339가 나옵니다. 이 선행 스피는. 근데 338을 찍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돌아서 올라가죠. 이 외에도 이제 그 시간이나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뭐 어지러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시세가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 상단을 이탈하고 다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데 중심에 걸리고요. 다시 하락연자로 때려버렸는데 34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하루 지나서 쌍바닥을 찍고 5일 만에 돌아갑니다. 그것이 구름 하단 걸리고 상투 치기 전 여기 목선에 걸려가지고 S 파동이 되고요. 예. 그리고 눌림이 왔는데 이 직전 움직임의 절반. 예.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일자가 11이 걸리고 여기 11일이 걸리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66과 66은 가격폭이 똑같고요. 그 자리가 12일이 올라와가지고 또 똑같은 날, 이걸 일목에서 대등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세를 보는데 그 리듬도 같이 보는 거죠. 얼마의 폭으로 움직이고 며칠씩 움직이는지. 근데 시세가 이렇게 정박자로 간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특정 종목이 뭔가 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 정도까지 그 리듬이 이상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맞는 동안은 내 투자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제가 지금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특히 구름대, 예, 마지막으로 날아가기 전에 이전에서 보면, 예, 이것이 뭐 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예,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파동 시간만 가지고도 매매 가능하고요. 여기에 중심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후행스표는 여기서 하나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보다 보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기와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그 입체적인 것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릴 것 같고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장단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예, 여러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생각이 파동이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게 되면 이번에 찍고 돌면 뭐 며칠 날 얼마 정도까지는 가겠네라고 한다든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며칠 얼마까지 가면 사도 되겠나라든지 그걸 모른다면 기왕 조정이 5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고 보니 그리고 양봉이 장양봉이 딱 떴는데 어제가 이 전체 절반인데 일수가 같은데 파동 시간이 다 걸리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다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일 오르내리는 시세 아닙니까? 맨날 사고 싶고 팔고 싶고 뭐 걱정도 되고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 시장에 대한 조금은 선제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나보다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장은 상당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일목 강의를 더 들으시고 다시 와서 보시면 한결 이해가 잘 되시고요. 그리고 균형표의 진짜, 예, 멋진 것들은 아까 9개 기둥에서처럼 그러한 것들이, 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세의 성견성이라든지, 예, 대응에 대한 보다 확신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균형표 공부를 하고자 하셨으면 원전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가 전혀 준비 없이 1년 내내 중복되는 거 하나 없이도 일목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봄에 학기 초에 다 같이 출발해가지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은 중간에 끊임없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설명을 안 들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가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수학이고 영어고 아무것도 안 되죠. 뒤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할 때마다 항상 입구 쪽 좀 간단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뭐 검색을 해보셔도, 예, 우리 한국경제TV에서는 2003년 눈높이 정권에서부터 균형표 강의를 수없이 해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예,
수준을 높여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어려운 부분은 반복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들어가는 실마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시면 제대로 하는 한번 교육표를 접근을 해보시고요. 일 목사님 이야기처럼 40여 년간 내가 이것은 온몸으로 실험을 거쳤고 수많은 패턴과 방식 중에서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여러분께 지시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익히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놔두고 자꾸 입구에서 여러분 다금바리 회를 먹으러 갔는데 우선 앉아 있으니까 땅콩도 주고, 예, 여러분 새알도 주고 그걸로만 배를 채우면 안 되겠죠. 진짜는 이따가 나오는 다금바리란 말입니다. 그 맛있는 회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제대로 한번 교육표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두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좀 간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정통적인 일목교육표 이용 방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다 좀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